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의 시드를 1억으로 불리고 실전 투자 대회 1억 리거에서 369%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경력밖에 안 된다고 단기간에 성공했다가 크게 망하는 사람도 많은 주식시장, 그의 성공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로부터 4년 뒤 49억의 계좌를 인증하며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정재, 그는 자신은 고수가 아니라며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수익보단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그저 애쓰는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한 키움증권의 담당자는 수많은 트레이더 중 유독 그를 삽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정재 트레이더는 자신의 기법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담담히 설명합니다. 저는 약 2시간 반가량의 신정재 트레이더의 특강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요점을 수기로 정리하였고 그것을 다시 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무료 강의,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종가 베팅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의 기법의 핵심을 다룬 오늘 영상을 가볍게 시청하신 후 요점 정리 노트를 고정 댓글란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해당 두 영상을 다시금 보시면서 노트를 출력하여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시면서 공부하고 연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과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의 기법 정리 노트를 함께 읽어보고 최근 차트로 검증까지 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요약 노트 파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료지만 어쩌면 유료 이상의 가치를 지녔을지도 모를 신정재 트레이더의 종가 베팅 기법 특강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요약 정리한 노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가 베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 3시부터 3시 20분간 매매를 검토해서 매수를 실행하고요. 다음날 갭상승 또는 장 초반 시세에 매도하는 단기 트레이딩 기법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번 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발생한 종목 중에서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종가 베팅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매매하시는 걸 보면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빈도수가 꽤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기다리면서 하는 투자가 과연 회전율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유형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시세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하는. 그리고 유형 두 번째가 조정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유형은 오늘 재료가 뜬 캔들을 보고 나서 내일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고요. 유형 두 번째는 지난 시세에서 좋은 재료가 떴을 때 그 종목을 계속 관찰하면서 조정 후에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종가 베팅하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그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매매 회전율을 높이면서 수익을 쌓아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종가 매매의 주요 팁을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부터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빨리 손절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매수했는데 시간 외에 단일가 거래에서 하락하면 그냥 매도한다. 전량 매도하고요.
매수 평단, 내가 매수했던 평단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절 3%, 뭐 2%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매수했는데 바로 손실 나면 그냥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일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매도하시고요. 다 이건 한 번에 다 그냥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 종목은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손절 본인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절을 못하면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 약간 도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손절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면 내 기법을 너무 맹신했을 때, 내 기법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 오버 비중을 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절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큰 손실, 크게 얻어맞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식에는 100%가 없다. 강한 확신을 가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손실 나면 인정하고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리스크보다 내면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전, 그리고 탈출 기회를 한 번은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일단 나는 이런 어떤 손실이 났을 때 본전 기회를 줄 거야, 탈출 기회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원칙대로 시간의 단일가. 자, 이때 당시에는 대체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거래소 말씀을 안 하신 것일 수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대체거래소에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해서 대체거래소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고, 아니면 내가 장중에라도 종가 베팅을 했는데 떨어지면 일단 자르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잘라라. 나는 손절을 많이 하는 편이다, 빨리 하는 편이다. 이걸 강의 내내 굉장히 자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또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를 다 잘하신다, 주식을 못해서 손실 나는 분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실 나는 이유가 바로 이 탐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또는 이런 강한 확신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신법, 멘탈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읽어봐 드리지만은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어감이라던가 어떤 그런 강조하는 표현이라던가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훑어보시고 설명을 쭉 들어보시고, 신정재 트레이더님 특강 영상 있잖아요. 그거 다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가 베팅 종목 선정 방법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6가지. 자, 6가지인데 여기에 또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 디테일을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료. 뭐라도 어쨌든 간에 재료가 있어야 된다. 자, 아무리 거래량, 거래대금이 커도 이 종목이 왜 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뇌동매매로 보고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이유를 검색해보던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내가 이 종목의 상승의 재료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최근 일 대비해서, 평소 대비해서 눈에 띄는 거래량이 중요하다, 눈에 띄는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구체적 예시가 뒤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거래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무조건 대부분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바로 인기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커야지 기술적 분석, 기법이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거래량,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은 기술적 분석도 안 먹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고점과 이격이 좁은 종목을 주로 매매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신고가 경신 종목하고 신고가 도전 종목 이렇게 두 가지를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면은요. 신고가 경신 종목보다도 신고가 경신 전에 그러니까 신고가 바로 직전 그 매수 타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자, 네 번째 캔들 모양. 이것도 굉장히 설명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법으로서 뒤에서 설명이 되거든요. 일단 윗꼬리가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정재 트레이더님 뒤에서 실전 사례 설명을 해주시는데 꼬리가 나오면 일단 매매를 안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꼬리가 안 나올 때 그때 타점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윗꼬리가 짧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는 충분한 조정 기간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봤을 때 기간 조정이 나온 종목을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고가를 먼저 찍고 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 그러니까 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장대 양봉을 딱 봤을 때 그 장대 양봉의 종가와 신고가의 이격이 좁은 그런 타점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조정 구간에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종목을 선호한다. 그런 종목에 주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점을 잡을 때도 이 신고가 근처에서 타점 잡지 이런 자리에서는 잘 안 잡으시는 그러니까 이런 타점은 스윙 타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종가 베팅 단타로 가시려면 여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죠. 대형주에서 잘 먹히고 투신과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을 선호한다. 이것도 디테일로서 하나 말씀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종가 베팅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 다음 날까지도 끌고 가지 않고 일단 일부 익절해라.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매매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의 상승 이유, 재료죠. 재료를 알고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특성을 알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특성이란 게 뭐냐면 종목의 끼, 그리고 지난 차트의 흐름, 요게 이제 특성이다. 요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알고 매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재료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매매하려고 봤는데 내가 이 종목으로 매매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공부하고 매매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은 값이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선택해라. 갭상승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 스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확인하고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손절을 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대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점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에서 종가 베팅은 오후 3시부터 3시 20분 동안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매수는 3시부터 20분간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매수하는 그 시점은 딱 2분입니다. 3시 18분에서 20분.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다는지 안 다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막판에 종가 베팅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일 저점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다. 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게 종가 베팅에서 중요한 건
장중에 매수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혹 예를 들면 12시에 그냥 점심시간에 짬이 나서 주가를 보는데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12시나 1시에 매수하는 건 정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시나 1시는 재료를 확인하고 이따가 종가 베팅할 종목을 모색하는 어떤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때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매매를 그르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말자, 기다리자, 정확한 내 타점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추세를 믿고 눌림 타점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사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봉 분봉 차트의 추세가 호가창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살 때는 팔고,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좁아지는 이렇게 눌렸을 때 남들이 팔 때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럴 때 더 떨어질 것 같아도 상승 추세라면 이 추세를 믿고 매수해라. 예를 들면 1분봉상 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1분봉상 20선에 눌렸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할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가창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도 잔량의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런 종목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매도 잔량의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두는 거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런 종목이 실제로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매수 잔량의 물량이 많다라는 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믿는다라는 건 반대로 추세가 깨지면, 저점이 깨지면 매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버리면 추세가 깨지는 요 자리에서 요거 밑으로 더 내려가면 추세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률이 꽤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손실률을 작게 또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매수할 것을 더더욱 강조를 해 주셨고요. 자, 매수하지 않고 관망, 관찰,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이 종목이 내일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고민이 될 때에는 시간의 단일가까지 보면서, 대체 거래소까지 보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 막판 가격에서 가격이 오르면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섹터나 테마가 움직일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매매해야 되는 그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 종목 말고 저 섹터의 저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매수하지 않고 관망한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창권 스승님은 항상 시간의 단일가 이걸 꼭 확인해라, 체크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음날 상승 확률이 높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최근 트렌드로 보면 대체거래소로 설명도 가능하겠죠. 대체거래소에서 상승한 종목은 다음날 상승 확률이 높다. 갭상승 확률이 높다. 대체거래소에서 하락한 종목은 다음날 대체거래소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최초의 종가 베팅 주요 팁이죠. 시간에 대체거래소에서 하락하면 매도해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에 담긴 의미와 내공은 상당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매도죠.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또는 대체거래소에서 하락 또는 나의 매수가를 이탈하면 반드시 매도해라. 자, 재료가 강하면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가 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버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히 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크게 벌든 무슨 상관?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큰 수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큰 손실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이 늘면 매도 실력도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익절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수익 주면 매도해라. 줄 때 일부라도 매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줄 때 못 먹으면 멘탈이 털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욕심을 부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주식은 욕심을 버릴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자기 수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익 주면 매도, 줄 때 일부라도 매도. 이건 어떻게 보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것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 돈을 벌지 못 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신정재 트레이더는 이 기법으로 6개월 만에 500만 원을 1억으로 불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또 30억 번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바로 유목민 투자자입니다. 유목민 투자자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수익 줄 때 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익을 길게 가던 수익을 짧게 가던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원칙을 지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걸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맞고 틀리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추세 추종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원칙이든 간에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원칙을 꾸준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익이 짧던 수익이 길던 간에 원칙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수익이 나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의 3분의 1을 매도하고요. 그리고 9시 5분 이내에 전량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수익을 쌓아 나갔습니다. 더 가는 건 내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신정재 트레이더님도 이게 무조건은 아니죠.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때도 있고 짧게 하실 때도 있고, 항상 이건 원칙대로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매매하기 이전에 세워놨던 계획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원칙을 정하시고 그걸 지켜나가시고, 그 원칙에 만약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정하시고 또 지켜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매수의 체크 포인트 6가지입니다. 사례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신고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요것부터. 자, 내가 만약에 오늘 어떤 종목이 좋은 재료로 장대 양봉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왼쪽을 보는 겁니다. 그 왼쪽을 보면서 왼쪽에 신고가를 한번 찍었나? 그리고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었나? 그리고 이 장대 양봉에서 재료가 붙었겠죠. 재료가 붙었으니까 이 종목을 오늘 주목한 겁니다. 이 종목의 종가가 깔끔한가,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인가, 그리고 거래량과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과 평소 대비 많은 거래 대금이 붙었는가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종가와 신고가 이 전고점 여기와의 이격이 좁은가, 이것을 6가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유형 2가지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요때 이 종목을 봤다라고 하면 왼쪽을 체크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신고가를 찍었을 때 이 종목에 주목했다라고 하면 오른쪽 타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2가지 유형으로 종가 베팅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정적 베팅 순간을 판단하는 방법은 재료가 너무 좋고 지금 트렌드에 너무 잘 맞고 파급력이 있는 재료고 거기에 차트도 너무 좋고 거래 대금도
아주 좋다면 이때는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베팅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매수 종목의 수는 보통 3개에서 4개 종목, 많게는 5종목까지 운용한다. 그리고 계좌는 1억 세팅하고 미수는 3억까지. 단 비투는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분할 매수가 원칙이지만 결정적 순간이다라고 하면 한 방에 매수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결정적 순간이다라고 하면 분봉, 1분봉 차트상 당일 고점을 찍고 저점을 형성한 후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 전환하는 정배열의 초입이 좋은 매수 타점, 결정적인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 당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을 짧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이 손익비가 좋아서 이런 순간에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500만 원을 1억으로 불릴 때에는 테마주를 위주로 매매했다. 그리고 손실을 나는 자주 본다. 손절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HTS 구성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기본 화면 구성입니다. 맨 왼쪽 위에는 1분봉 차트, 그 아래는 1봉 차트, 그리고 파리파리 호가 주문창, 그리고 요 아래는 조금 요 표시가 오류가 있는데 시황창입니다. 0700 시황창, 그리고 관심 종목창, 이렇게 화면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함께 보는,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창이 0778 프로그램 매매 추이 창입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프로그램의 매매 추이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이 커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할 때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0151 투자자별 매매 추이 잠정창입니다. 이건 장중에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추가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께 PDF로 드릴게요. 0796 창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창이고요. 요거는 장 마감 후에 수급을 확인하는 창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신정재 트레이더님 설명 영상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한번 듣고 나서 예습 차원에서 듣고 신정재 트레이더님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타점을 결정해 보시고 왜 해당 타점이 좋은지를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제가 노트처럼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필기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이날이죠. 요날 장대 양봉을 뽑았을 때 재료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고 이때 거래대금도 컸고 좋은 재료가 붙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왼쪽에 신고가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이 신고가와 해당 매수 타점 고려 시점에서의 이격이 좁은가라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발생되었는지도 검토하고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윗꼬리가 짧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종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여러분들 신정재 트레이더님 직강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9% 갭으로 떴습니다. 갭 상승해서 3분의 1 매도하고 9시 5분 이전에 원칙대로 전량 매도한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이런 패턴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패턴은 요 자료 드리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자주 보시면 어떨까?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때 재료가 뜨면서 상한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과거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에 폭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끼가 좋은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다시금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폭등이라는 특성이 다시금 반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집중해서 매매하는 거고요. 자, 이때 상한가를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인데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오면 보통 주가는 더 떨어지기 마련인데 5일선, 여기 보시면 요 선이 5일선입니다. 이상하다. 5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이런 종목은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하셨고요. 자, 지켜보고 있다가 이날은 윗골이 나왔죠? 이날도 윗골이가 나왔고요. 요날 윗꼬리가 나오지 않은 깔끔한 양봉 캔들,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하는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지점이 종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캔들도 여기죠. 여기 고점하고 이격이 좁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날이죠. 요날 일본 캔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디에서 매수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전고점을 찍고 나서 횡보할 때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트는 걸 확인하고 3시 18분에서 3시 20분에 종가 베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1분 봉상 횡보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방향을 틀고 나서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상승을 확인하고 눌렸을 때 진입한다 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방송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 차트 패턴도 역시나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트레이더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패턴도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된다. 자, 보시면 상승 음봉 캔들, 대량 거래량의 상승 음봉 캔들을 만들고 계속 윗꼬리를 주면서 물린 사람한테 2번이나 나갈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은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작은 깔끔한 양봉 캔들에서 매수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시가가 10% 상승합니다. 이때 3분의 1 매도, 9시 5분 이전에 전량 매도.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6개월 만에 1억을 만든 게 어느 정도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 의외로 짧게 대응하지만 수익이 상당히 강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 차트 패턴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때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주목을 한 거죠. 이때 주목을 한 다음에 조정을 또 기다린 겁니다. 계속 관찰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5일선을 깨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깨고 나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통 21선, 여기 보시면 굵은 분홍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까지 눌리는 게 보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통 이렇게 아래꼬리 말면서 21선 가까이 주가가 갔다가 아래꼬리 말면서 들어 올렸을 때 이럴 때가 스윙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지금 거래 대금 붙으면서 다시금 상승의 힘이 강한 걸 확인했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윗꼬리가 있어요. 윗꼬리가 있을 땐 매수하지 않고 관망합니다. 그 두 번째 날도 윗꼬리 붙었죠. 세 번째 날은 힘이 약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깔끔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 장대 양봉하고 전고점하고 이격이 좁죠. 그리고 이 전고점 여기에 매물대를 여기서 한번 소화하고 여기서도 한번 소화했고요. 그리고 나서 깔끔한 양봉을 뽑았다라고 하면 다음날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지점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갭상승해서 수익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일전에 천상계 단타 불개미 님도 신고가 경신 종목하고 신고가 도전 종목하고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었을 때 신고가를 도전하러 가는 종목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도전을 하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단타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추세를 믿고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1분 봉상 횡보하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나서 20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20선에 터치했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만약에 이런 초입 타점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종가의 수익이 좀 낮다라고 하면 벌었으면 일단 챙겨라.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가 조심해야 되는 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상승 음봉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금 깔끔한 양봉 캔들, 이런 자리, 거래량이 마르는 깔끔한 양봉 캔들 자리에서, 거래량이 작은 양봉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일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일찍 진입을 해가지고 요때 수익이 꽤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않고 수익 났을 때 적절하게 익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크게 4%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주면 챙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때 거래량도 꽤 컸고 거래대금도 꽤 컸습니다. 이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20일 눌림 스윙 타점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눌렸다가 전고점까지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서 쌍봉 패턴을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일 스윙 타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엔벨로프 상단선 터치하고 20일 눌림 기법, 요걸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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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매물대 소화 자리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마르는 타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기간 조정이 발생되고요. 기간 조정 후에 여기도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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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하다가 여기서 깔끔하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깔끔한 양봉 캔들,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 할 수 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종가 베팅 했다라고 하면 수익 발생.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하면 갭으로 떴죠. 이런 자리에서 역시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좋은 상승세 엔벨로프 터치를 했고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스윙 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전고점과 이격이 좁은 깔끔한 양봉에서 종가 베팅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고점 형성, 기간 조정 발생,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나오다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 대응. 물론 여기 윗꼬리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요거는 조금 사례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요게 좀 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종가 베팅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도 다 종가 베팅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에서 대응해서 다음날 수익에 익절하는 전략, 요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요. 일단 예습으로서 설명을 한번 쭉 들으셨고, 신정대 트레이더님 강의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으시면서 요 자료에다가 여러분들이 별표도 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형광펜도 치시고 메모도 하시면서 들어보신 다음에 요 기법을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50살의 한 억만장자는
이것을 깨닫는 데만 30년이 걸렸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는 꾸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재 투자자가 46억의 계좌를 손에 넣은 것도, 수많은 투자자가 성공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도 멈추지 않고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며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나아가실 것입니다. 성공의 그날, 경제적 자유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에게 성공을 빌면 신은 그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실패와 시련에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정재 트레이더 역시 어려웠던 시절 강창권 스승님의 격려의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피, 땀, 눈물.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 또는 신이 선사한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언젠가 성공하실 분들이고 50억 억만장자가 30년 만에 깨달은 것처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유사원 채널은 여러분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